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4일 신박사의 장방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국 증시가 좀 나홀로 약세였죠. 예, 아시아권 증시가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에 이제 장중 내내 강세에 힘입어서 이제 그래도 플러스 전환이 이제 대체적으로 됐는데 한국 증시만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한 1.5%, 코스닥이 한 3% 가까이 빠졌으니까 이거 한국 특수의 어떤 상황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약세 흐름이 좀 펼쳐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게 바닥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만한 어떤 요건들도 그리고 이제 시그널도 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한 어떤 증시의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 이제 투기적인 수급을 한번 체크해보고 또 최근에 시장에서는 또 FMC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악재적인 어떤 이벤트적인 부분이 아닌 또 지정학적인 이슈 있죠? 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참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제 이런 현상이 좀 전환될 수 있는 또 포인트도 우리가 찾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보죠. 지수 정리부터 먼저 해보면요. 코스피 지수 1.4% 밀려서 2792포인트. 상승 종목수가 100종목이 안 되네요. 85종목. 하락 종목수가 817종목. 처참하네요. 거래대금 9조 3천억이고요. 예,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9%, 3% 정도 밀렸고요. 915포인트. 역시나 거래대금은 7조 원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오늘 하락 종목수 처참합니다. 1200종목이 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300억을 팔았고, 기관은 5,900억을 좀 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400 팔았고, 기관은 400억 순매수. 선물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8,500계약을 이제 순매도를 했는데요. 상당히 좀 많이 매도한 것 같습니다. 이 공예 예수금이 확 줄은 부분은 LG 엔솔 청약 때문에 예수금에서 빠져나간 걸로 볼 수 있고, 이게 환불 들어오면 아마 다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21일 환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금 다시 늘어날 거고요. 지금 50조 원대죠. 그래서 사실 오늘 아쉬운 부분은 나스닥이나 미국 시장이 이렇게 지난 금요일로 빠지긴 했지만 오늘 장중 선물이 굉장히 좀 강하게 엄청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0.89%씩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권 증시가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플러스로 돌아선 게 또 의미 있었죠. 오늘 니케이가 0.96% 약세로 출발했지만 플러스 24%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그렇다고 추세 전환됐거나 강세 돌려졌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단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오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은 좀 빠졌습니다. 1.4%. 그리고 대만이 0.5% 정도 상승. 밑꼬리 크게 해서 돌려 세웠네요. 상해 증시도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 양봉 전환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만 이렇게 좀 많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고, 코스피 지수 1.4% 완전히 그냥 전 저점을 완전히 깨버리는 형태. 그래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받아내는 수급이 전혀 없는 정말 약한 어떤 흐름이 되고 있고, 여기 이제 2700포인트 근방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480일 중장기 이평선 부근에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한번 튕기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는 좀 꺾였다는 게 확연하고요.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고, 하여튼 좀 어려운 어떤 구간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전저점 완전히 이탈해서 480일 중장기 이평선 부근에 내려오는 형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참 아직까지는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 이벤트의 변곡이든 수급적인 어떤 바닥 시그널이든 뭔가가 좀 나와줘야 좀 한숨을 돌리거나 이제 좀 거기에 따른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시그널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포인트는 금융투자가 이제 7,80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워낙 좀 단기적인 어떤 물량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좀 매도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면 최근에 2천억대, 오늘은 4천억대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개인들도 1,300억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네요. 약간의 반대 매수성 물량들도 좀 나왔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지고요. 코스닥 쪽으로 보더라도 오늘 최근에 외국인들 계속 매도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올해 들어서만 해도. 그래서 올해 이제 신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만 지금 거의 2조 원 가까이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한 1조 원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지금 한 달 안 됐는데 지금 3조 원을 코스닥에서 순매수했으니까 물량을 좀 떠안았다는 느낌이 좀 강력하게 있네요. 선물도 최근에는 좀 매도하는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게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이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기류로 흐르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좀 모아지고 있다. 오늘 업종별 수급은 외국인들이 골고루 매도했어요. 뭐 의약품 빼고는 이제 대체적으로 좀 매도하는 경향이었고, 오늘 셀트론 그룹 3사가 특이하게도 이제 뭐 오늘 특별한 내용이 나왔거나 이런 건 아닌데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좀 산 게 좀 특이 사항이고요. 그렇게까지 이제 지금 셀트론은 더 이상 밀릴 공간이 좀 없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파동론의 입각에서도 사실 여기서 1파 팔하겠고 2파 하겠고 이제 여기서 3파 크게 파동이 이제 크게 나올 때가 이제 3파에 포함될 수 있는데, 최근에 3파가 이렇게 좀 전개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찌됐든 좀 저가 매수를 노리는 수급들도 아마 유입이 되는 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셀트론 그룹 3사가 이제 시장 대비 강하게 헬스케어도 1.9%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역시나 기관 외국인들이 같이 순매수하는 경향을 보였고,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쌍끌이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젠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시젠도 그렇고 또 이제 SD 바이오 센서도 1.2% 상승, 역시나 이제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바이오 쪽에 된 센티는 안트로젠이 장 초반부터 그냥 급락 파동을 만들면서 마감도 이제 마이너스 26% 마감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시장을 그냥 짓누르는 그런 형태가 됐고, 특이사항은 안트로젠의 사모펀드가 27만 주를 순매수하는 흐름이었네요. 작진 않은데. 하여튼 낙폭과대한 걸 좀 들어온 건지. 그래서 이번 약세 국면장 속에서 사실 계속 얻어터지고 있다가 그냥 카운터 펀치 맞는 식으로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 특히나 이제 신약 섹터의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다 보여지고요. 그만큼 6개월, 1년 뒤에 되돌아볼 때 6개월, 1년 뒤에 우리가 지금 상황을 되돌아볼 때,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주가 수준은 정말 처참하고, 야,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어? 이럴 정도의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라보는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주가 수준은 이제 뭐 시총 수준, 밸류 수준은 처참하다. 그러니까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극단적입니다. 바이오 쪽은 센티 자체가 워낙 극단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이렇게 밀어붙이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 오늘은 뭐 전 업종이 뭐 DLENC라든지 DL건설 같은 거 이런 것들 지난 금요일 날 뭐 이슈적으로 이제 빠졌던 것들 좀 되돌림 나오는 것들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기, 이노텍, 뭐 LG전자, 이쪽 MC넥스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강했네요.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한 쪽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이 가운데 속에서도 뭐 워닝 아이패스, 워닝 머티리얼즈, 유진테크 이런 것들은 플러스 내면서 수급은 계속 좋네요. 기관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목단으로 들어갈 때는 정말 헐값의 종목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같은 섹터는 정말 기회의 영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6개월, 1년 뒤를 내다보는 투자를 지금 단행한다면 그 두 업종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 뭐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요소들 때문에 기업단의 그리고 어떤 섹터단의 어떤 전략을 저는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화재 사건 이런 걸로 이제 많이 급락했는데, 뭐 게임주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뭐 BM 같은 2차 전지 뭐 소재 이쪽으로는 좀 부담이 크죠. 예, 오를 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큰 영역이고,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급증한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부담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이 다 안 좋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특정 종목들을 짚어보는 게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들 보면 뭐 셀트론 그리고 뭐 코스닥에서는 셀트론 헬스케어가 단연 압도적인 1위를 보이고 있네요. 나머지는 뭐 큰 특징점은 없는 것 같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2월달 MSCI 쪽에서 편입되는 부분이 수급적으로 우호적이라는 어떤 분석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음식료 쪽이 이제 오늘 농심이 6% 튀었네요. 그래서 이제 물가 좀 불안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게 이제 이 농산물 쪽에 대한 어떤 가격 급등을 좀 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농심 6%, 오뚜기 3%, CJ 프레시웨어 2.8% 상승, 풀무원 2.6% 상승해서 오늘 뭐 CJ 젤자랑도 1.5% 상승. 음식료가 좀 좋았네요. 그리고 이제 일부 반도체 종목은 또 좋았네요. DB 하이텍이 또 130억 순매수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이제 마감해주는 흐름들이었고, 또 대덕전자 같은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수급 들어오고 좋았고, 또 이제 코스닥에서는 시젠 같은 기업, 뭐 진단키트 쪽이 좀 좋은 기조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 같은 것도 반등을 좀 해줬네요. 7.9%.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은 그래도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쪽이라든지 비코로나 관련된 신약 기업들은 최근에 어떤 지수 조정 그리고 글로벌 어떤 이슈에 의한 어떤 빠질 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유니셈도 4% 상승하면서 반격하는 흐름들 전개되고 있네요. 원익 IPS도 플러스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괜찮은 종목들은 수급이 되려 이제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였던 그런 흐름이었고, 뭐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LG엔솔이라든지 대내외적으로 좀 악재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작용하는 흐름으로 좀 압박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약했던 거는 LG엔솔의 영향일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이벤트가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이제 그냥 이제 딱 팩트로 다가올 때 오히려 이제 국내 시장이 강하게 튈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뭐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이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조금 이슈가 작진 않았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영국, 오전에 이제 미국에서 대사관 철수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오후에 다시 또 이제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철수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이건 뭐 뭔가 좀 공격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뭐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수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할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국제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전히 약세 흐름을 좀 보인다는 부분이 조금 꺼림칙하죠. 그래서 이거 FMC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나온다 해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또 빌미로 시장이 또 조정을 이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FMC의 금리 이슈만큼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작지 않은 어떤 뇌강 같은 어떤 개념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지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가입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경을 마주하는 어떤 약간 대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장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경에 지금 러시아군을 10만 명 이상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뭔가 좀 전운이 고조되는 그런 액션들이 좀 가해지고 있고, 미국도 지금 뭐 발트 3국, 폴란드, 루마니아, 뭐 미군 1000에서 한 5천 명 정도 배치할 걸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접국의 병력 움직임들이 급속도로 좀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우려감을 좀 낳고 있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없겠죠. 이 부분은 러시아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그 원자재 시장에서의 어떤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증시라든지 어떤 자본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원자재 가격이 뭐 이런 뭐 우려감 때문에 오르기라도 한다면 물가 불안이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뭐 그 전략 영상에서도 원자재 가격들 좀 체크를 해드리면서, 야,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뭐 대두라든지 소맥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베스트 이제 여기서 나온 리포트 한번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반영하라는 원자재 해서 제2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을 알리는 금속 농산물이다. 어떻게 보면 이 금속하고 이제 농산물 가격의 흐름이 지금 전쟁 가능성을 좀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가능성 지금 열려있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에너지 가격의 어떤 추가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좀 일단은 시나리오상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MC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뭐랄까 좀 가이드가 잡힌다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사그라들지 않으면 증시가 불안정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현재는 조금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서 뭐 두 번째로 석유 많이 생산하고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석유랑 천연가스뿐이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같은 것들도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비중이 커요. 여타 원자재도 이제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는 이런 어떤 금속이라든지 농산물 공급 차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이제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러시아가 에너지만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시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역시 극대화될 수 있다 하면서, 석유, 천연가스는 보시면 미국이 1위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2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뭐 백금 같은 경우 러시아가 2위, 팔라듐은 1위, 그리고 구리는 7위, 알루미늄은 3위, 아이언은 뭐 9위, 뭐 니켈 이런 것도 5위 뭐 이렇게 차지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원자재들, 금속들이 러시아가 지금 비중이 작지 않다는 거. 우크라이나도 보시면 농산물 쪽, 소맥 쪽이라든지 옥수수 쪽으로 이렇게 또 높은 순위를 갖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뭐 단순히 뭐 그 지정학적 그쪽에서만 문제가 벌어지는 걸로 국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증시 안에서는 물가 때문에 금리 부분이 지금 가장 크게 작용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추이를 봐야 되고,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 영국과 미국의 대사관 이렇게 뭐 인원들을 이렇게 뭐 철수시키는 부분이 뭐 작은 이슈는 아닐 수 있다는 걸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최악의 상황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저게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조금 이제 감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태를, 지금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를 떠올릴 때 62년도 쿠바에 이제 소련이 미사일을 배치했을 때 긴장이 굉장히 감돌았던, 그때가 이제 조금 오버랩된 어떤 흐름이기도 한데요. 뭐 결국은 이제 이때 뭐 세계 3차 대전 벌어진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이제 고조됐었는데, 결국 이제 소련이 이제 철수했어요, 미사일 기지를. 쿠바가 요청했던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지금 병력을 저기 배치한 게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려감을 낳고 있는 거고, 여기에 미사일을 배치해 놓으니까 우리 이렇게 또 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그때 고조됐던 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거의 국경에도 병력을 지금 러시아가 배치한 게 결국은 지금 서방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굉장히 세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인원을 빼버리면 이런 우려감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내관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빅스 지수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이제 공포 지수로 불리는 이 옵션 변동성, 이 빅스 지수 자체도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쯤에 이제 고점권을 조금 비슷하게 가는 흐름이 되고 있고, 요때는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는 이제 워낙 이제 높았고, 그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그런 이제 매크로단의 어떤 굉장히 리스크가 발동되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이 엄청 큰 위기라면 작년 그 코로나 때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했던 거랑 뭐 비교해 볼 때도 그런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이 발동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상황은 어제도 제가 전력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물이 빠지는 밸류의 어떤 조정에 좀 세게 오는 그런 단계다. 근데 그 가운데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 금리가 급진적으로 스탠스가 바뀌면서 뭐 올해 7, 8번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힘을 얻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수급상 한번 좀 체크해 볼 부분이 결국 이제 시장의 단기 바닥이든 약간 중기 바닥이든 결국 어떤 투자들의 대중 투자들의 어떤 투매 약해진 어떤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거나 또 이제 어떤 이 락바텀을 좀 형성하는 경향이 큰데, 왜냐하면 이제 물량이 다수에서 또 소수자로 넘어가는 어떤 구간들이 손바뀜의 구간들이 이제 거기서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소위 이제 신용이 털리고 뭐 레버리지 물량이 털리고 하는 게 그 지점이 저점을 형성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보시면 여기 이제 2020년도 1월부터 이제 지난 20일까지 이제 신용거래 융자 코스피 코스닥의 이제 누적 흐름인데요. 요때 이제 그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확 꺾였죠. 그래서 엄청난 물량들이 반대 매매성으로 나갔고, 그대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신용 융자 잔고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가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제 투자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꺾이는 흐름까지는 아니에요.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꺾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워낙 이제 시장 자체가 꺾이다 보니까 그 신용 융자 잔고의 이 잔고 금액 자체가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시장이 좀 받쳐주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냐면, 사실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했다고 우리가 판단하려면 이 물량이 확 한번 이렇게 꺾인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게 보여져야 되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이게 이 부분이 코스닥이고 이 부분이 이제 코스피 쪽인데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큰 변동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량이 반대 매매성으로 크게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다. 사실 뭐 CFD 물량이라든지 뭐 스탁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집계 이제 정확한 집계에 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용융자 잔고만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엄청 뭐 투매가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완벽한 바닥이나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신할 수는 아직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신용융자 전체 코스피 코스닥 합친 거, 이건 진한 이제 보라색 쪽입니다. 그리고 연한 보라색 쪽이 예탁증권 담보융자 해서 이제 있는 주식을 가지고서 이제 담보 대출을 받은 물량인데, 최근에 이 물량이 좀 증가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청약 때문에, LG엔솔의 청약 때문에 이렇게 팡 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코로나 때처럼 요때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코로나 때는 급감했죠. 그러니까 물량이 이제 많이 좀 반대 매매성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확연하게 바닥을 짚었다, 바닥을 터냈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휴먼 인덱스잖아요, 사실. 시장의 메커니즘이 결국은 군중이 이렇게 물량을 던지는 지점에서 어떤 바닥이 형성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도 보시면 조금 바닥론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위탁 매매 미수금도 보시면 뭐 크게 막 늘어났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지는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코로나 때도 크게 막 뭐 늘어났다든지 이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듬성듬성 이렇게 좀 늘어났던 부분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세게 조정받았다가 턴을 했죠. 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그런 모습이 좀 없다는 부분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뭔가 좀 손바뀜 내지는 뭐 투매 양상이라든지 바닥론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아직은 여러 가지 데이터나 지표로서는 얘기하기가 쉽진 않다. 뭐 이슈적으로는 갑자기 급반전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수급의 구도상 볼 때는 그렇게 이제 바닥이 잡혔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 대차거래 내역도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전기전자 섹터에서 지금 한 16조 정도 붙어 있고, 당연히 시총이 제일 높으니까. 그리고 화학업종 2차전지를 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한 7조 7천억, 그리고 의약품 쪽에서 3조 8천억,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운수장비 4조 쪽.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대차로 잡히면서 언제든 또 공매도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대차 물량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뭐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예탁증권 담보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증가율 자체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다가 작년 말부터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투기적인 수급들이 막 이렇게 붙어줘야 이제 시장이 강세를 띠는데, 작년 말부터 나스닥이 11월 22일인가요? 이때부터가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투기적인 수요가 좀 둔감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뭔가 좀 시장의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급상의 긍정적인 어떤 요인들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강세장일 때는 레버리지 붙으면서 굉장히 세게 이제 치는데, 그게 둔화되니까 이렇게 또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미국에서의 어떤 레버리지 어떤 수급도 조금 둔화되는 흐름들이 전개되면서 시장이 한풀 꺾였다. 그리고 강세장이 어느 정도 전환됐다. 횡보장이든 뭐 약세 흐름장이든 어쨌든 어떤 전환되는 흐름이 좀 전개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구도로 볼 때 조금 보수적인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한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이슈 그리고 이제 시장 정리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제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요게 결국은 지금 시장은 이렇게 좀 하락의 어떤 추세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좀 클라이막스적으로 좀 찍어주려면 이 약세 국면을 이어가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요인, 결국 이제 이 거대한 유동성으로 올라온 시장이 금리라는 어떤 이제 그 어떤 통화 정책이라는 이 정책적인 부분이라는 부분이 바뀌는 것들이 조짐이 보이면서 이 약세 국면으로 된 거거든요. 사실 글로벌 시장 전체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다면 그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은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뭔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확정이 되는 게 필요한데 그게 결국은 쥐고 있는 거는 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시장을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그 와중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에 조금 더 더해지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한다면 뭔가 좀 불확실했던 안개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국내는 막 LG엔솔 들어오면 막 수급이 막 꼬일 거라는 뭐 그런 안개 같은 부분들이 뭔가 걷히는 그 어떤 시점부터 시장은 뭔가 좀 달라지는, 개선되는, 또 반전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다만 그 전제는 이게 어떤 크라이시스,
위기는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막 금융위기, 뭐 전염병으로 인한 뭐 위기, 뭐 경제 봉쇄 같은 그런 위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 안개가 걷히는 지점이 턴을 하는 지점일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리고 또 이제 최근에 계속 분석했을 때 일관되게 말씀드린 내용이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관망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쉬운 어떤 시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현명하게 넘어온 사람들만이 시장에서는 승자로 기억되고 승자로서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누린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에 갔을 거라는 걸 떠올린다면 지금 현명한 이제 투자자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다들 힘내시고 또 이번 주에 있는 큰 이벤트들을 또 우리가 잘 분석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